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이 주최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후원하는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톡톡 튀는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춘삼아 임성춘 해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6주차 방송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8강 경기를 통해서 A비조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이 모두 확정이 됐죠? 예, 네. 먼저 이 A조는 예정된 3주차 경기를 다 마친 후에도 네. 3패를 기록한 문대철 선수만 탈락이 확정됐었고 이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2승 1패로 이렇게 동률을 이루는 바람에 네. 오프라인 재경기까지도 치르는 그 대혈전을 벌였었습니다. 네, 매직스테이션 아마리그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결과 A조에서는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B조는 A조와 다르게 2주차 경기 만에 두 선수가 2승으로 4강 진출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진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대진표에서 A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 B조에는 그 2주차 경기까지 신희종, 박동수 선수가 각각 2승을 기록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 김현우, 양동민 선수가 2패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경기를 치른다 해봤자 4강에 네. 진출할 수 있는 선수가 뒤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확정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나머지 경기들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색다른 그 하이라이트 방송을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되는 3주차 경기는 색다롭게 선수들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비조 경기 중에서 명경기를 선정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시간. 네, 오늘 어떤 명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A조 3주차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네. 그 6번째 경기였었죠. 그리고 B조의 1주차 신희종 선수 대 양동민 선수의 첫 번째 경기, 그리고 한 경기 네. 더 있습니다. B조 2주차 신희종 선수 대 김현우 선수의 경기, 이렇게 3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확인할 경기는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인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낯익을 거예요. 선수 이름이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정영철 선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서울 구로 신도림점 대표이고요. 네. 안양공고 재학 중인 저그 유저입니다. 네. 예, 2승 1패. 이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는 네. 2승인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자,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 오늘의 하이라이트 첫 번째 대결입니다. 예. 레이더 세트 2에서 바로 펼쳐지겠는데 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대도 되지만 구성훈 선수에 네. 대한 네. 소개까지 네, 해드려야 구성훈 되겠죠. 선수도? 예, 말씀해주세요. 이 구성훈 선수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 경원 지역 부천 시흥점 대표인데 테란 유저예요. 네. 테란 유저이고 지금 이제 곧 보여드릴 그 경기를 치르기 전만 하더라도 1승 1패로 네. 이거 지면 떨어지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었습니다. 네. 자, 정영철 선수는 여유가 있었고 구성훈 선수는 이번 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박빙의 승부 상황에서 경기 임한 명경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2시에 노란색 테란 구성훈 선수의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2승을 달리고 있는 정영철 선수 6시 쪽 확인됐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영철 선수가 2승 달리고 있고 구성훈 선수가 1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어쩌면 정영철 선수가 현재 2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좀 쫓기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라운드 지게 되면 재경기다. 또 재경기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선수가 올라가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네.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구성훈 선수에 비하면은. 구성훈 선수는 패배 시는 무조건 탈락. 네. 예, 무조건적인 승리만이 재경기로, 2승 1패 3명이서 재경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관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스타리그 매직스테이션의 스타리그가 3주차가 되니까 그만큼 열기도 더욱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관객들이 정말 많아요. 꽉 찼어요. 좋습니다. 예, 좋네요. 네. 지금 12시 쪽에 구성훈 선수 본진 쪽 바로 서플라이 디포 찍고 있습니다. 이 맵 레이더 세트 2에서 테란과 저그전 좋은 경기가 많이 펼쳐지는데 아까 전에 1승을 추가한 이선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여유가 있겠죠? 예, 근데 음료수라도 좀 마시면서 네. 긴장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탈락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선호 선수는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재경기
지게 되면 이선호 선수가 지금 뭐 진출입니다. 이선호 선수는 정영철 파이팅이죠. 네. 아, 그럴까요? 그렇겠죠. 예, 같은 저구유저끼리 한번 힘 좀 합쳐서 같이 네. 올라가자라는 생각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앞마당 쪽에서 SCB가 문대철 선수 아쉽게 3패를 기록한 선수인데 얼마나 아쉬울까요? 아주 많이 아쉽죠. 네, 1승이라도 거둬야지 유종햄이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예, 1승도 딱 거두고 보면은 또 욕심 생겨서 2승에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서도 네. 이거 해초리의 위치가? 네, 저 앞마당 쪽에서 SCB가 방해를 하니까 그 아래쪽에다 지어버리는군요. 글쎄요, 이 네. 레이드 어설트에서 저그가 이 지역에 해처리를 지은 경우는 거의 못 봤죠. 네, 예, 프로 선수들 간의 저도. 경기에서 거의 못 봤는데 그만큼 이 맵에서는 투해처리 플레이가 저그가 하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증명이 했거든요. 그런 네. 플레이를 보고서는. 고성 선수는 파크 투베럭스 올라간 이후에 패스 채취까지 하고 있고 바로 스플레이 디포트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원마린이 나왔죠. 저 SCV가 지금 제 역할 다 해주고 있어요. 못 찍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저 SCV의 힘을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앞마당 지역에 드론 2기가 내려와서 해처리를 지을 생각을 했었다면은 저쪽 해처리를 지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정영철 선수는 정말 얄미울 거예요. 잡히나요? 복수하나요?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빠진 게 낫죠. 정영철 선수 이번에 3회 처리를 가고 있습니다. 3회 처리를 가게 되면 테크가 상당히 느릴 텐데 자, 이에 맞서서 구성훈 선수는 꾸준히 병력 생산해주고 있고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네요. 테크를 타네요. 와, 이거 팩토리 지금 네. 그 타이밍이 무지 빠르죠. 투배럭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숫자가 저 정도밖에 없는데 팩토리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테크트리가 느리기 때문에 저 언덕 위에서 시즈 탱크 한두 기만 있으면 그냥 저 해처리 깨부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입구 아래쪽에 해처리 완성된 상태 그리고 앞마당까지 가져간 정영철 선수 그냥 지나가네요. 네. 지금 네. 좀 당황스럽죠, 서로? 당황스럽죠. 서로 아예 못 봤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이거? 다시 돌아와서 이거 지금은 랠리 포인트가 좀 멀리 찍혔네요. 보통은 딱 그 수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 네. 자신의 언덕 위쪽으로요. 근데 수정을 한다는 게 수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랠리 포인트를. 네, 지금 본진 쪽에 머신샷 아, 하고 근데 있고. 다 살아남았어요. 네. 오히려 지금 가려져 있던 그 지역을 네. 다 지금 막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병력 뽑아주고 있고. 저글링도 많이 뽑아줬어요. 아카데미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뗀 저글링이 들이닥친다면은 네. 이거 꽤 위험합니다. 구성훈 선수 꾸준히 머릿만 뽑아주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영철 선수 저글링도 숫자가 상당수입니다. 저글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구성훈 선수도 이번 주에도 저 안경 쓰고 왔네요. 네, 이승원 해설 안경에서 비슷한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요. 자, 본진 쪽에서 레어테크 타고 있는 정영철 선수. 메딕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메딕 한 개, 2기가 주문되고 아래쪽에 이제 저글링 싸워볼만 할 텐데요. 이제 저 저글링들은 저 메딕과 머린을 만나게 되는 즉시 도망가야죠. 거기다가 파이어백까지 추가되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야, 한 개 머리 대담한데요. 그 아까 전에 그 랠리 포인트 잘못 지켰었던 집에서 쫓겨났던 머린이죠. 네, 지금 집으로 귀환하려다가 그냥 한번 싸워보나요? 지금 상황에서의 기화는 별 의미가 없었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잡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파이어백과 탱크 충원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글링들을 몰아내고 하지만 저글링이 위쪽에 언덕 쪽에 자리 잡고 있고 머신샷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뚫어볼 생각인가요? 레어테크 타고 있는 정영철 선수. 테크트리가 너무 느리죠. 지금 쓰레 처리가 하는 바람에 테크트리가 느려서 이 병력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방법은 지금 저글링들이 저 성큰 콜로니가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을 빼놓고 추가되는 탱크의 숫자를 좀 잡아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였는데요. 입구 쪽에서 성큰 변대시키고 있고 그 위쪽에서 병력 자리 잡고 조금 있으면 시접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완료가 됐죠? 이 저글링들 큰 의미도 없이 왜 본인 쪽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게 참 아쉽네요. 언덕 쪽에서 한번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혔으면 좋았을 텐데요. 언덕 쪽에서 탱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저 성큰들 다 뚫릴 것 같은데. 이건 좋네요. 저글링 한 개씩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제발 좀 더 시간을 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빌면서요. 자, 안타까운 저글링의 희생.
그러면서 스파이어. 이 활로를 스파이어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정영철 선수. 이번 경기 밀리게 되면은 오프라인 예선이 한 번 더 시작이 되죠. 오프라인 예선은 B조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재경기를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또 앞마당 쪽에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게스트치가 늦어요, 저거가. 네, 앞마당을 뮤탈리스크 나와봤자 이렇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래쪽으로 전진 배치되고 있는 탱크. 어떻게든 정영철 선수는 저 탱크를 잡아야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네, 탱크는 지금 성공 콜로니를 강제 공격해주고 있죠. 아까 전에 그 저글링들이 제물로 받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아신 거죠. 예, 그 와중에 정영철 선수는 스타포트까지 올리고 있고, 자, 저 성크는 공격용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이죠.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네, 성공 콜로니 하나 정도가 더 파괴되는 시점에서 네,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습니다. 탱크가 3기거든요. 자, 지금 나바 속에서 나오기 네. 직전. 지금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든 성공 콜로니의 숫자를 좀 더 늘려가면서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이 지역을 예. 막아내느냐, 테란의 본진 쪽에 공격을 들어가느냐인데 테란이 지금 추가 유닛들이 별로 안 온 걸로 봐서는 본진 쪽 방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여기 앞마당 뚫리게 되면 정영철 선수 너무 힘들어져요. 예, 언덕 위에서 탱크 포격만으로 이 해처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게 네. 정영철 선수에겐 크나큰 부담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저기 터렛까지 있어서 뮤탈은 함부로 들어가기 무서울 텐데요. 자, 포격거리가 해처리까지 닿게 되면은 이거, 많이 얄밉겠는데요.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뮤탈리스크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서 어떻게든 SCB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완료가 된 터렛. 예, 뭐 물론 이 뮤탈리스크들이 테란의 본진 쪽에 갔었다 하더라도 큰 견제는 못했겠지만 예, 지금은 위치온을 탓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영철 선수가 만약에 12시 쪽에 자신의 그 위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다면은 자신의 그 앞마당이 바로 언덕 위에서 탱크 포격만으로는 닿지 않았거든요. 네, 저 언덕을 사수하지 못한 정영철 선수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기 구성훈 선수가 정말 잘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3회 처리 테크트리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순간부터 팩토리를 아카데미보다 네, 먼저 올렸기에 빨랐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강력한 네. 공격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된 플레이였겠죠. 자, 본진 쪽 그리고 앞마당 쪽의 해처리는 파괴가 되고 이제 언제 때를 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자, 이번에는 정영철 선수가 본진 쪽으로 들어가 보나요? 자, 서서히 멀티 쪽 확인을 하고 있고 앞마당 없다는 걸 확인한 정영철 선수의 뮤탈. 예, 근데 네. 꽤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배슬 나오고 예, 또 상대가 뮤탈 상대라면은 이레디 바로 개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숫자의 머리는 확보하고 있고 곳곳에 터렛까지 배치된 구성훈 선수. 예, 탱크 배치도 상당히 좋은데요. 만약에 저 뮤탈리스크와 저글링들이 힘을 합쳐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저 탱크들이 그냥 바로 보호막 역할을 해주겠고요. 네, 구성훈 선수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레이더스트 2에서요. 자, 아래쪽에서 한 개의 SCV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뚫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구성훈 선수. 하지만 힘들어 보이죠? 앞마당까지 들어오기 난입한 구성훈 선수의 병력. 2개의 탱크와 머린 메딕 파이어벳 혼합이 됐습니다. 자, 저기까지 뚫리게 되면 마지노선이에요. 이 해처리 뚫리게 되면은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해처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뮤탈스가 상당히 모았죠. 상대는 한번 뮤탈리스크는 기회를 봐야죠. 한번 기회를 봐야죠. 예, 지금은 뮤탈리스크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네, 꾸준히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테란의 병력은 이거 아까 전에 한참 전에 나온 그 주력 병력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싸울 맛이 안 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력의 수준이. 네, 기회를 보고 있는 정영철 선수 어떻게든 앞마당 쪽에 온 병력을 막아내야 될 텐데요. 예, 막기야 막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막아낸다 하더라도 추가 병력들의 차이에 있어서 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뮤탈리스크는 머린도 잡아주면서 뒤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 탱크 두 기는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있는 정영철. 이번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앞마당 쪽 걷어내고. 하지만 정영철 선수가 공격하고 있는 동안에 구성훈 선수는 공일업까지 된 머린들, 자,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테란의 병력들이 모여 있었고, 예, 이제는 짜낼 거 다 짜냈어요. 예, 네. 정영철 선수는
뭐 다 짜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강력한 그 공격을 보일 만한 유닛 조합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구성원 선수가 앞마당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더욱더 병력은 계속해서 충원이 됩니다. 예, 바로 보자마자 엄마야죠. 네, 이레디까지 개발되고 한 개의 뮤타를 적진속으로 던집니다. 그렇다고 저 뮤탈리스크를 머린들이 네. 불쌍해할 필요는 없죠. 네. 저 봐주는 것도 같아요. 총을 안 쏘네요. 이면 상대가 괴로울 때 그냥 완벽하게 그냥 파괴시켜주는 게 낫죠. 고통을 네. 계속 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배슬은 쌓이고 병력들도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격할 방도를 찾는 정영철 선수의 뮤탈. 하지만 방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훈 이제 선수. 또 앞마당 쪽에도 벙커라든지 그 터렛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해주면서 좀 뱃을 믿고 나가야죠. 이렇게 되면 이선호 선수가 조마조마해지겠는데요. 이거 또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하필이면 또 도망간 곳이 머린 바로 앞입니까? 네, 절반 이상의 뮤탈이 희생이 되고 체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제 구성훈 선수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병력 꾸준히 모아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믿을 구석이 저글링 밖에 없어졌습니다. 자, 오버로드까지 잡아주는 여유. 치담하네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냥 밀고 들어갈 작정인가요? 저글링 위주의 조합이라면 지금은 저 베슬들을 지우개 역할로 저글링들을 지워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분명히 더 큰 이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앞마당 쪽 멀티를 가져갔는데 아쉽네요. 이레디의 공격이 계속되고 좁은 길목에서 저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던가 이게 나섰죠 방금은. 네, 성크를 지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콜로니가 성큰 변태를 하지 못한 상황. 여기서 어찌어찌 저글링들이 머리를 잡아낸다 하더라도 테라는 건물 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을 던지는 건가요? 어떻게든 본진 쪽 공격 계속 가해보고 구영훈 선수 페이스 쪽으로 기우네요. 구성훈 선수. 구성훈 선수 구영훈이라고 했네요. 지지! 이번 라운드 구성훈 선수가 잡아내면서 동률 2승 1패를 이렇게 해서 8강 A조 6경기를 통해서 구성훈 선수가 4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판로를 모색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선전 경기, 오프라인 경기가 펼쳐지게 됐고, 그래서 정영철 선수와 그리고 구성훈, 이선우 선수 셋이 경기를 가진 이후에 구성훈 선수가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아마 구성훈 선수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번 경기 지면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이 정영철 선수는 2승 0패인 상황에서 이 경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 부족이 어느 정도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2승을 거뒀고 패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정영철 선수는 루나도 파이널이라는 그 아주 보통의 그 정상적인 맵에서 문대철 선수를 잡았었고 러시아워에서의 경기는 저그전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 레이더 어설트 2 같은 2인용 맵으로서 아주 초반부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맵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일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부분에서 테란을 상대로 할 때는 당연스럽게 투회 처리로 앞마당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태클을 탔어야 되는데 경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의 그 저그의 언덕 부분을 탱크로 이렇게 장악만 하게 되면은 도저히 러커건 뮤탈이건 숫자가 재빨리 모이기 전에는 그 탱크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경험 부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영철 선수가 패배를 하는 바람에 재경기를 펼치게 되면서 이 경기를 치를 때까지 2승 1패로 호성적을 보이고 있었던 이선호 선수가 재경기 펼치면서 탈락을 하게 돼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거든요. 마지막 3경기에서 졌죠. 레이더 어설트 2에서 구성훈 선수에게 지면서 구성훈 선수가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경기를 받고, 이제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경기는 바로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신희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종 선수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남부 부산 인낙점인가요? 아무튼 인낙점 대표이고 이 테란 유저입니다. 그리고 양동민 선수 역시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서울 강북 번동점 대표이고 테란 유저인데, 테란 대 테란전 그 아마추어들 간의 경기라면은 테란 대 테란전 상당히 루즈한 경기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틀어드린다는 것은 그런 경기가 아닌 네. 예, 상당히 즐겁고 재밌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비조 1주차 신희종 선수와 그리고 양동민 선수의 1경기 하이라이트 경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노란색 테란 양동민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희종 선수 7시 보라색 테란. 신희종 선수의 모습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간의 테란 대 테란, 위치는 가로 방향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맵은 루나더 파이널. 두 선수 외모에서 보이는 그 카리스마, 풍기는 그 카리스마 어떻게 생각하시죠? 뭔가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래 보이네요. 또 10대 때의 그 얼굴 표정은 뭔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네. 다듬어지지 않은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 강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지금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신희종 선수. 고등학생이고 주정적 테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A 길드, 이윤열 선수가 속해 있는 길드의 길드원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이윤열 선수가 예전에 그 네. 레드 길드에 들어 있었을 때는 알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최근에 어떤 길드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겠죠? 네, 맞겠죠. 그리고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모든 꿈이 거의 다 프로게이머인 것 같은데, 자, 지망하는 후배들을 선배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양동민 선수는 네. 예, 희망이 CEO, CEO. 프로게이머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뭐- 양동민 선수만 유독 CEO라고 장래희망을 밝혔는데, 예. 자세한 건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CEO가 될 것인지. 예, 뭐 게임 관련 쪽의 네. 그 CEO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던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앞으로 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커지겠죠. 예, 경험치를 하나씩 네. 쌓아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5시 쪽에 양동민 선수의 SCV 바로 왼쪽 편에 신희종 선수 본진을 파악하고 본진 쪽 테크트리를 확인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다시 빠지네요. 양기가 빠졌죠. 네, 네. 위쪽에서 조금 위쪽에서 베럭스를 올리고 있는 신희종 선수. 예, 아직은 뭐 볼 게 없어요. 네. 볼 게 없기 때문에 팩토리도 당연스럽게 아주 당연한 시간에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SCV 컨트롤이 약간 좀 다른데요? 예, 뭐 테크트리 확인하자마자 거의 네. 테크노를 춘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화면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근데 유독 오늘 나온 선수들은 다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더군요. 예, 아쉽습니다. 뭐 아쉬울 것까지는 없고 예, 아직은 이 선수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예,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바빠서 안 만드는 거죠. 예, 게임에 충실해야죠. 예. 네. 자, 양동민 선수 본진 쪽에 팩토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양 선수 다 테크트리가 비슷합니다. 자, 아직까지 달리는 테크트리 나오지 않은 상황. 예, 양동민 선수는 한 개 머린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네. 이제 몇 초 후면은 다른 건물을 지을 시간이 딱 될 텐데 네. 그때 어떤 건물을 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SCV는 지속적으로 돌아야죠. 네, 양동민 돌아야 선수는 돼요. 투 팩토리를 가고 있고 신희종 선수는 아직까지 팩토리 하나 더 이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요새 자주 나왔었던 뭐 더블 커맨드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네. 뒤쪽에서 스타포트를 몰래 건설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타포트를 짓는다는 것은 견제를 하겠다. 뭐 드랍십을 생산을 하던 레이스를 생산하던 간에 견제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잘 사용한다면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못 사용한다면은 그냥 상대방의 그 투팩토리의 그 병력에 의해서 그냥 쉽게 뚫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한기에 벌초가 나온 상황. 양동민 선수는 아머리를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계산된 플레이겠죠. 상대방의 신희종 선수가 스타포트에서 레이스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아머리를 올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뭐 보험용이라고도 네.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예, 상대방이 투팩토리에서 나오는 그 벌처,
마인을 사용하는 그런 벌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인 제거를 위해서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개 벌쳐. 건들면 그냥 예. 뻥 하고 그냥 터질 것 같은데. 다시 쪽으로 빠지면서 탱크가 바로 나오네요. 예.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자, 컨트롤 타워까지 올리고 있는 신희종 선수. 저 베럭스로 발견을 하나요? 하던 못하던 간에 네. 지금은 골리앗, 아머리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네. 골리앗을 생각해놔야죠. 팩토리가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 두 선수 간의 가로거리, 한 선수는 양동민 선수는 투팩토리, 신희종 선수는 원팩 이후에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곧 완성이 됐고 이제 컨트롤 타워까지 돌리면서 클로킹 개발을 해주는군요. 예, 그에 비해서 신인용 선수는 아직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네. 의도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죠. 예. 베럭스도 이제 막 상대방이 입구 쪽에 도착했고요. 두 개의 탱크.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이 클로킹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 양동민 선수는 당황하겠는데요. 아직까지 스캔할 수 있는 게 건설이 안 된 상태죠. 예, 여기서 생각을 재빨리 해줘야죠. 예, 그냥 투팩토리에서 병력들 모아서 한번 몰아붙이자. 예, 그러면서 저 레이스에 대한 그 방어를 네. 공격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네. 이제부터 방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글쎄요, 전혀 저 클로킹 레이스를 막을 만한 네. 저 레이스를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없거든요, 아직. 조금 있으면 클로킹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양동민 선수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스캔도 없고. 병력은 있죠. 병력은 있죠. 예, 있는데 스캔도 없고. 네. 엔지니어링 베이도 없고. 지금 발견을 하는군요. 예, 저 이렇게 병력들 되면은 가만히 내버려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네. 상대방이 압박을 해주거나 해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죠. 네, 두 개의 레이스가 곧 충원이 되고, 바로 클로킹 모드. 이렇게 돼서, 지금 아직까지 아카데미는 짓지 않고 있는 상황. 예. 언젠간 지어지는 것이겠고, 또 레이스의 만화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레이스가 쌓이게 되면은, SCV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네. 전혀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두기. 앞마당 멀티라도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 상대방보다는. 네, 엔지니어링 베이는 완료가 됐고,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 신윤 선수의 레이스. 예, 여기저기 들어가는 자원이 많죠. 엔지니어링 베이와 터렛 그리고 아카데미까지 지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가 꽤나 늦어지겠는데요, 양동민 네, 선수는. 피해를 많이 받았죠. 자, 레이스 두 기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신희종 선수. 킬수가 6위입니다. 예, 꽤 많이 잡은 거죠. 그러면서 타이밍을 벌어서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신희종. 이렇게 해서 안 잡히나요? 한 길에 잡았군요. 자, 하지만 양동민 선수의 지상 병력이 더 많은 상황. 예. 분명히 저 레이스에 만화는 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예, 조금은 쉽게 잃은 감이 있습니다. 신희종 선수의 초반에 레이스 공격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병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탱크 한 개가 나왔군요. 이렇게 레이스 공격이 초반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황이죠. 예, 여기서 선수들의 그 머리 싸움이 시작되겠죠. 네. 이 신용 선수가 레이스의 숫자를 좀 더 늘리는지 혹은 레이스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팩토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동민 선수는 그것을 예측해 주면서 네. 오히려 자신이 레이스를 사용하는 0 레이스 체제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냥 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SCV에 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팩토리의 숫자는 좀 더 많은 게 양동민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벌고 신희종 선수 11시 쪽에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예, 와, 네. 이거 상당히 이런 식의 두 번째 멀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이것은 조금은 좋은 위치에 네.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자신이 타이밍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멀쩡히 가져가는 거겠죠. 상대방이 스타포트를 올린 것도 아닌데다가 네. 시야 확보면에 있어서는 레이스가 있는 자신이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희종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 동시에 공격해주고 파악이 될 수도 있고, 있겠어요. 레이스, 뒤쪽으로 빼주는군요. 잡혔네요. 약간은 무모했죠?
네, 뭐 그래도 어떻게든 뭐 이득을 보고 싶었고 여기저기 막 유닛을 생산하고 또 유닛들을 추가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것 같죠? 네. 신일용 선수의 11시 쪽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원난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팩토리 수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네. 이 양동민 선수보다 한 1.5배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렇게 맞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동민 선수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봐야 돼요. 뭐, 당연스럽게 스타포트를 짓는다든지요. 앞마당을 가져갔다면은, 뭐 예의상 한번 지어줘야 되거든요, 스타포트는. 네, 뭔가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양동민 선수의 앞마당 쪽 입구 이거- 쪽에서 계속해서 견제 공격 받고 있는 양동민 예. 선수.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네.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저 베럭스도 신용 선수의 베럭스예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를 지었기 때문에 양동민 선수는 그 엔지니어링 베이를 시야 확보용으로 이 지역에 동원을 한다던가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신희종 선수는 계속해서 팩토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예, 베럭스의 건설도 많이 늦는 것 같죠. 앞마당이 그 확보된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2개의 팩토리만 돌아가고 있는 걸 봐선요. 네, 초반 기세 싸움에서 신희종 선수가 잡았고, 이렇게 이거- 방어하는 영역에서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스캔 한번 뿌려지게 되는 경우 네. 탱크 숫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냥 그냥 들어오겠죠. 들어가죠. 지금 네. 숫자 차이가 원 팩토리로 시작한 신희종 선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면서 11시 쪽 멀티까지 가져갔거든요. 양동민 선수는 아직까지 활로를 모색하지 못한 상태. 예, 단순히 그냥 저 11시 멀티가 욕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네. 뭐 방어 잘하고 견제 잘하고 뭐 이렇게 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신희종 선수는 양동민 선수가 나올 입구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이제 예, 못 나오죠? 팩토리 추가가 너무 늦어요. 어떻게 팩토리가 2개로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더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까? 그 와중에 신희종 선수는 계속해서 물량이 쌓이거든요. 이제 쌓이고 네. 이제 저 11시 지역 멀티가 아주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는 물량 차이가 아주 화끈하게 날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 네. 더 많이요. 그때는 그냥 그 양동민 선수가 방어를 하는데 유닛들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뚫고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신종 선수가. 양동민 선수가 지금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 네. 팩토리아 스타포트가 너무 늦는데 베럭스가 파괴된 이후에 베럭스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시켰는데 저 SCV들이 말을 안 들었나요? 네, 양동민 선수는 앞쪽으로 진격하려고 하지만 신희종 선수가 입구 쪽을 막고 있는 상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은 신희종 선수한테 훨씬 더 유리해질 텐데요. 예, 꾸준히 나오거든요. 드랍십 2기까지. 와, 3기. 3기죠. 예, 신인종 선수는 병력들이 양분되어 있거든요. 저 미네랄 네. 멀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탱크들까지 배치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죠. 상대방이 이 지역에 병력이 적다면은 이 지역부터 하나씩 깨부셔 나가야 돼요. 네, SCV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보지만 뒤쪽에서 3기의 샷, 드랍십으로 공격 계속 가해주거든요. 이러면서 입구가 뚫리면 앞마당까지 위험해질 텐데 SCV까지 나오고 신희종 선수 쪽으로 분위기 기우는데요. 예, 하지만 잘 막아내는 네. 수밖에 없어요. 예, 잘 막아내는 수밖에 없겠고 이제 상대방의 드랍십의 그 유무를 판단했기 때문에 골리앗까지도 생각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양동민 선수. 하지만 신희종 선수의 탱크 숫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양동민 선수는 막을 수 있는 탱크 숫자 2기. 이거 네. 분위기상 신희종 선수 진짜 부산으로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자, 다시 시즈 모드 불구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양동민 선수의 예. 추가된 탱크. 예, 태우고 가는 게 낫죠. 예, 네. 그리고 탱크보다는 그 골리앗들을 저 드랍십에 태워두는 게 낫습니다. 네, 드랍을 하면은 내릴 거면 이왕 내릴 거면 네. 동시에 내려야 돼, 동시에. 동시에 내려서 수비하고 있던 양동민 선수의 탱크를 잡아주고. 예, 그리고 양동민 선수의 탱크, CG 모드된 탱크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신희종 선수의 탱크들에게 강제 공격을 해줬어야 돼요. 네, 신희종 선수는 물량 계속 나오거든요. 이어집니다. 예, 줄줄줄 진짜 네. 막 수돗물 틀면 물 나오듯이. GG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신희종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조는 테란이 셋, 그리고 저그가 한 선수가 있었는데 신일종 선수와 양동민 선수의 대결은 첫 경기니까 의미가 더욱 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 기세에서는 신일종 선수가 양동민 선수를 압도를 하면서 1승을 챙기고 그래서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또 승리를 거둔 2승으로 단독으로 진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테란 대 테란의 약간의 그 실력 차가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신희종 선수가 초반에 레이스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그리고 11시 쪽 멀티까지 가져가서 자원이 쌓이니까 병력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이 원팩 원스타에서 클로킹으로 상대방을 네. 교란시켜주면서 멀티를 가져가는, 예, 병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멀티를 가져가는 이 신희종 선수의 전략이 양동민 선수의 투팩토리 전략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이 네. 커맨드 센터를 짓는 시간이 빨랐어요. 예, 그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그런 빌드와 네. 거의 뭐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반해 양동민 선수는 투팩토리로 시작을 하면서 아무리 클로킹 레이스에 당한다 하더라도 네. 공격을 갔던 것도 아니고 멀티가 빨랐던 것도 아니고, 예, 두 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팩토리가 2개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앞마당 지역에서 나가보지도 못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네, B조에서는 신희종 선수와 박동수 선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양동민 선수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기를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예. 자, 신희종 선수가 다시 나오고 이에 맞서는 선수는 B조에 단 한 명의 적우였죠. 김현우 선수가 나오는데 김현우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예, 먼저 신희종 선수에 대한 그 설명을, 예, 정정을 좀 해야 될 게 네. 있어가지고요. 이 신희종 선수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 남부지역 부산 안락점입니다. 예, 인락점으로, 네. 예, 그 자료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예, 제 눈도 나쁘긴 하지만,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예, 그리고 이 김현우 선수는 경원지역 부평 삼산점, 예, 대표이고 네. 송호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구 유저입니다. 중학생이었죠? 예. 이 8강 중에서 딱 한 선수, 전부 다 고등학생이고 김현우 선수 혼자 중학생 아니었습니까? 예, 역시 중학생답게, 예, 좀 어린 그 느낌의 그 외모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을 예. 잘 못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3경기죠. 신희종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대결은 레이더 어세트 2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하이라이트 경기 함께 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12시 쪽 김현우 선수의 저그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1승을 달리고 있는 신희종 선수 6시 쪽 테란. 신희종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한 번 더 챙기게 되면은 그만큼 4강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 예. 상황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지게 되면은 2패로 뭐 어쩔 수 없이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1승 예. 2패 동률이 3명 나올 네. 수도 있지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2승 1패 3명 나온 것과 네. 마찬가지로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자, 두 선수 간의 거리 2인용 맵 12시와 6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희종 선수와 김현우 선수는 이번에 두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에서 방송 경기에서 좀 긴장 좀 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릴렉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팬인가요? 아니면 친척분이신가요? 예, 뭐 그럴 수도 네. 있겠고, 예, 네. 지나가다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예,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얼굴을 잘 피하시지 않으시네요. 예, 뭐 예. 박상현 캐릭터를 보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저를 보러 관심을 여기까지 가질 필요가 없을 오시는 것 분들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드론 생산해주고 오버로드까지 뽑은 김현우 선수. 앞마당을 가져갈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독특하게 가져온 전략이 있다는 증거인가요? 보통은 앞마당을 네. 가져가겠죠. 적으라면요. 네. 지난번에도 신희종 선수, 그리고 김현우 선수, 인사까지 하네요. 하이, 열겠죠? 예, 뭐 긴장을 덜 수도 네.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채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네, 긴장하는 와중에서, 저쪽에서 앞마당 좀 못 가져가게. 네, 드론이 지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 SCV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때린 것 같죠. 짧은 시간에. 네. 예. 연타식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 같았어요. 네, 신희종 선수는 파악하고 이번에 김현우 선수가 2개의 드론을 가지고 와서 앞마당을 어떻게든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희종 선수 SCV 움직임 좋은데요. 예, HP가 어느 정도 달았다면은, 예, 견제하는 걸 포기하고 본진 쪽에 들어가 보는 게 낫습니다. 네, 펼쳤군요. 앞마당을 조금 약간 늦게 가져간 김현우 선수 본진 쪽에 스포닝풀까지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진웅 선수는 가스 채취 이후에 베럭스에서 머린 생산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예, 테크트리를 빨리 올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것에 그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김현우 선수 투회 처리 테크트리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러시아워에서 테란 상대로 3회 처리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경기 운영은 잘했었지만 상대가 이렇게 테크트리를 빨리 탈 때는 저그가 히드라 몇 기 정도 생산을 해주면서 그냥 레이스에 대한 대비만 해주면서 그 뮤탈리스크를 빨리 뽑는 게 낫거든요. 네, 신희종 선수 조금 빠른 타이밍에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3회 처리예요. 예. 이번에도 3회 처리 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 예, 3회 처리 가는 거에 네. 원래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3회 처리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SCV를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죠. 네, 보여주지 말고 지어야죠. 신희종 선수는 빠르게 태클을 올리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팩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위치가 앞마당 쪽이에요. 네. 지금 저울링들이 소수밖에 뛰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만약에 6개 정도가 막 그냥 뛰어오는 상황에서 팩토리를 저렇게 구석에 지었을 경우에는 재빠른 대치를 하지 않을 때 벌처가 벽에 껴가지고 그냥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 자, 2개의 저글링으로 SCV를 잡아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 이 두 선수 다 지금 방송 무대가 2번째 경험이니까 제 실력이 제대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그냥 게임만 열중하면은 자신의 본연의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나름이라는 생각도 네. 해봐요.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진짜 실력이 좋은데도 방송에서 아직도 제 실력 발휘 네. 못하는 선수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갓 데뷔하자마자 무섭게 또 나오는 선수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하고 싶은 게 프로게이머니까 미리 테스트, 적응을 하고 나중에 프로게이머 활동을 해도 좋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하이서울배 그 아마추어 선수들끼리의 그 리그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신 선수들이 지금 막 프로게이머 돼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기회의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한 개 벌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신희종 선수. 김현우 선수는 스파이어까지 올리네요. 3회 처리 이후에요. 네. 앞마당 쪽 가스 채취까지 2개 벌처. 자, 위쪽으로 들어가면 드론 피해가 약간 있을 텐데요.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아직까지 저글링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 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별로 네. 안 좋은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저 에그들에서 저울링들이 나온다면요. 네.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벌처들이. 아, 예. 예, 지금 구석에 몰아놓고 확 그냥 때려버려야죠, 저울링들은. 자, 앞마당 쪽에 자원 채취 못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 신희종 선수의 초반 출발이 참 좋습니다. 예, 이 벌처 2개는 그냥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드론들 최대한 그 자원 채취 못하도록만 견제해주고요. 예, 신희종 선수는 김현우 선수가 3회 처리를 간 이후에 빠르게 테크트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까지 추가되어 있는 상태. 어떻게든 2기에 잡아내는 김현우 선수. 자, 초반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 레이스가 지금 킬수가 하나면은 오버로드를 하나 잡았겠죠. 2번째 네. 오버로드. 초반에 이렇게 오버로드가 2개 이상 잡히게 되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죠? 많이 보는 거죠. 네. 많이 보는 거고 보통은 상대가 저 원베럭스 태클을 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버로드를 한 기 정도만 전진 배치해 놓는 게 네. 정상적인 그런 플레이거든요. 네. 예, 이것도 그냥 보이는 즉시가 잡히죠. 레이스가 정찰 한번 딱 갔다가 할 일 없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본인 오버로드, 주위에 있는 예. 그 오버로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근데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됐네요. 네, 신희종 선수는 본진 쪽 앞마당, 본진 미네랄 앞쪽에서 터렛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터렛 공사까지 착실하게 해주고 있죠. 3회 처리 부자로 시작을 한 이 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스피드업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수동업까지도 생각을 해주면서 뮤탈 이후의 체제 변환을 단순히 러커가 아니라 러커 드랍까지도 네. 뮤탈과 함께 러커 드랍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이 있겠죠. 꾸준히 병력 모아주고 있는 신희종 선수, 메딕 2기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SCV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퍼실러티까지 완성된 상태, 배슬이 빠르게 나왔어요. 예, 이윤열식의 그런 플레이를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개의 뮤탈이 나온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격을 가보지 않고 있는 김현우 선수죠. 김현우 선수는 지금 배슬을 나온 걸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거기다 1ADA까지 개발이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하면서 네.
정찰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다른 식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다른 식으로 간다면은 정찰해주면서 자신은 또 상대방 몰래 막 체제 전환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무서운 거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로 공격해보고 있는 김현우 선수 6시 쪽에 신유종 선수의 본진 쪽 확인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빠졌네요. 자, 하지만 꾸준히 병력 계속 추가시켜주고 있는 신유종. 아직까지 앞마당을 가져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기의 베럭스, 거기다가 2기의 뮤탈까지 충원되고 있는 김현우. 이왕 견제를 할 거면 좀 더 아픈 곳을 찔러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글링들과 함께 저 견제를 시작한다면 모를까? 저 팩토리를 때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네. 그 와중에 머리는 공일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 예,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상대가 네. 어떤 곳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요. 와, 부자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병력이 나오고, 이제 배슬도 갖춰지게 되면은 신인종 선수가 한번 나가봄직한데요. 예,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이제 테란의 본진 쪽을 견제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배슬 2기로 인해서. 네. 예, 조금은 일찍 들어가 보면서 미리 알아챘어야 되거든요. 늦은 타이밍에 히드라리스크 댐까지 올리고, 뭐 그렇다의 교전 없이 견제 공격을 해주지만 신이종 선수에게는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피해가 없죠. 김현우 선수는 꾸준히 병력 충원해주고 있지만 다른 멀티를 가져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네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충분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미네랄이 남는다면은 2시 쪽 그 가스 멀티 정도는 미리 지어놓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 멀티 지역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미리 건설을 해놓는 거죠. 아, 이건 함정 같은데요. 스코지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레디까지 걸리면서 뭉쳐있던 뮤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못 빼주네요. 흔들리나요 지금? 피해 보십시오. 예, 뮤탈리스크가 좀 더 일찍 반응을 해주면서 밑으로 저 배슬들을 유인해 놓고 잡아냈어야 되거든요. 스커지로. 네, 신희정 선수는 이제 가봄직하다 해서 병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빈집. 근데 뮤탈리스크들이 그 이레디에이스에 있어서 너무 체력이 많이 아파요. 깎였거든요. 네, 너무 많이 당했어요. 거의 다 잡히네요. 그 뮤탈리스크 그 컨트롤만 잘해줬으면 네. 지금 이렇게 쉽게 잡힐 리가 없었거든요. 네,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던 게 아쉽습니다. 네, 신희종 선수 탱크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보는 건가요? 서서히 올라가고,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병력 몇 개의 러커와 저글링. 예, 이제 네. 멀티 체크 확실하게 해주면서 테라는 멀티 가져가야죠. 네. 올라옵니다. 김현우 선수의 러커. 같이 가야죠. 자, 입구 쪽 언덕에서 공세는 계속 가해지고 있고, 네, 한시 쪽에 지금 이레디에 걸렸죠? 예, 3번 쐈나요? 자, 갈지 말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신희종 선수. 예, 저 러커 한 4개 정도 있는데 러커 3개에게 이레디에이시 맞았다면은 머린으로 나머지 한 개는 그냥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방이었나 봅니다. 네, 다시 위쪽으로 러커를 보내고 있는 김현우 선수. 네, 지금까지 움직임은 7시 쪽에서 김현우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는 안 된 상태. 예,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성공한 신인종 선수이기 때문에 저그가 이 지역만 정찰을 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네. 이거 배슬까지 지켜 한 기를 잡아내는군요. 이건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좀 더 깊숙이 들어갔어야 돼요, 러커들이. 네. 그랬다면 저 배슬은 다 잡았을 겁니다. 네, 언덕 전진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 네, 가스를 취소해주면서 네. SCV와 다시 한번 싸워봐야죠. 가스가 완성이 됐네요. 예, 미처 놓쳤던 건가요? 예, 그것보다는 네. 잡히기 전에 그냥 네, 지어놓자 그거였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버로우도 못해보고 다 잡혀줬습니다. 예,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러커 숫자가 머리를- 정말 많았거든요. 네, 또 언덕 지역 이렇게 잡아버리거든요.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정신 제대로 차려야죠. 예, 그리고 저 2시 지역의 그 드론은 SCV와 처음부터 싸울 마음이 있었다면은 네. 화끈하게 싸워주면서 SCV의 체력을 최대한 깎아놓고 가스 지었다가 취소해주면서 다시 한번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2시 쪽에 있었던 그 드론은 SCV에게 먼저 공격을 당했던 것 같아요. 배슬까지 잡아내고 이쪽에 타이밍을 벌고 있는 선수.
자, 공격까지 된 상태. 지금 신희종 선수는 공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감이겠죠. 한번 가보자. 공업해서 가보자 아닙니까? 예, 컨트롤에 요새 네. 선수들이 상당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어보다는 공업 위주로 해주죠. 네. 자, 언덕 쪽에서 2차 부대, 그리고 1차 부대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는 디텍터가 달력자가, 스케일트가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공이 됐다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너무 앞장서 있습니다, 지금은. 네, 뒤쪽에서 한 개 넣고 스캐닝해주면서 같이 저글링과 함께 잡아주고 여기까지 들리는 힘들었을 텐데 잡혔죠. 예, 안 잡혔다면 스캔이 없기를 이 김현 선수가 제발 막 기대해주면서 네. 시간을 버러기는 또 잡혔습니다. 자, 앞마당 쪽 거의 마비 상태. 장악당했죠, 신희종 선수에게요. 예.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센터 쪽에 쓰던 러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어떻게든 활로를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예,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7시 지역 멀티가 확실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7시역 공격당하는가요? 자, 아직까지 공격. 예, 뭔가 정찰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여기서 눈이 좀 안 좋아져서 네. 탱크 2기로 진격을 하지만 그쪽에서 러커 버로우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그냥 들어가 보나요? 세 개의 러커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신희종 선수. 예, 조금은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안될 겁니다. 네, 잡아내나요? 가까스로? 잡아내네요. 들고 들어가네요. 저구의 앞마당을 파괴시켰다는 것은 테란에게 이겼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그냥 막 공격을 하는 네, 게 진격하는 신희종. 예, 보기에도 화끈해 보이고 네. 좋거든요. 멀티까지 하나 더 추가를 가고 있습니다. 추가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겼다, 이번 경기. 여기 본진 쪽까지 공격을 당하면은 신희종 선수는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머리 난기에 탱크 한기로 네, 김현우 선수의 이길 막아낼 수가 없죠, 지금. 막아내나요, 이거? 난리가 났네요, 완전 네. 이거. 탱크 두 개 머리 난기로 저그의 본진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네. 엄청난 거죠. 두 개네요. 머리 네, 저의 머리 두 처리에 개죠. 예. 숨어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김현우 선수. 네. 이렇게 되면 2패인데요. GG! 이렇게 해서 신희종 선수. 네, 신희종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2승을 거둬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고 김현우 선수는 2패를 기록해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방송이란 무대 위에서 적절하게 플레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 아까 전에 뮤탈리스크 컨트롤까지는 좋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신희종 선수.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창 그 저그 유저들이 테란 네. 상대로 3회 처리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저그 유저들이 대부분 3회 처리보다는 그 2회 처리 플레이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2회 처리로 가냐면은 테란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혹은 그 테크트리가 늦어서 테란이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네. 길어질수록 저그가 이길 수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현우 선수는 아무리 자신이 그 3회 트리로 약간은 부자인 플레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런 맵에서는 2회 트리로 시작을 하면서 아까 그 늦은 뮤탈리스크 견제로 아무런 이득을 못 보는 것보다는 살짝 더 그 레어를 빨리 올려서 여기저기 막 찔러보기를 많이 해주면서 뭐 자원적인 손해를 자신이 보더라도 러커를 조금 더 일찍 그 준비를 했었더라면은 자신의 언덕 지역까지 이렇게 뺏길 필요가 없었고 계속 그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을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도 근데 이 매직 스테이션 그 스타리그에 나오는 선수들은 테란 상대로 네. 2회 처리 플레이보다는 3회 처리를 좋아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먹고서 좀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 성격이어서 그런지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 점이. 네, 그러면 이번에 4강전 들어가면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A조 명경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강전이 펼쳐지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선수들은 정영철, 구성웅, 신희종, 박동수 선수가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예. 네, 8월 13일 오후 5시에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맵 추첨은 현장에서 직접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네, 결승을 향한 마지막 대결. 자, 4강전이 8월 13일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성현 그리고 해설의 임성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멋진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